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을 맞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만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지방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영동, 경북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특히 산불 같은 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맑고 화창해서 나들이 하기가 좋겠습니다. 일교차는 그러나 여전히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6.4, 부산 11.6, 광주 8.4, 대구 11.7, 대전 6.6, 춘천 5.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데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의 상승 동력이 좀 약해서 오름폭을 좀 제한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우존스가 0.46% 올라서 12,341.83, 나스닥은 0.16% 상승해서 2,764.65를 기록했습니다. 캠페인 잠시 듣겠습니다. شاهدين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네, 토요일 아침 들어온 해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퀘션의 황준호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면서요? 예, 미국이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든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태평양 상공에서 중거리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한 게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건데요.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의 발표를 보면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가지고 3,000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예.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실험이 이제 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요. MD라는 거는 날아오는 미사일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맞춰서 쏘는 그런 건데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격이다 이렇게 비유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 요격 실험을 2번 연속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미국이 체면을 구긴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성공을 해서 다시 MD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의 전반적으로 국방비를 줄이는 추세에 있는 그런 예산 사정에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MD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미국에서 전자책의 월간 판매량이 처음으로 종이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출판협회가 밝힌 내용인데요. 2월 한 달 동안에 전자책의 매출액이 9,03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202%가 늘었고, 그리고 성인 종이책 시장의 매출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미국 출판협회는 최근 연말 연시에 이제 킨들, 누크 이런 전자책 단말기하고 또 애플의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면서 전자책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미국 출판협회 대변인은 이번 통계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출판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벌써 올 1월 달에 전자책 판매가 종이책을 넘어섰다. 자기들이 파는 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세계 출판 시장의 추세가 전자책이 대세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래 보긴 좀 불편하던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남미 볼리비아의 좌파 대통령이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요즘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정권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요즘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9일 동안 계속되면서 수도 라파스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의 기능이 일부가 마비가 되고 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공립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 분야의 근로자들 그리고 최대 노동조직인 볼리비아 노동연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수도에서는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를 한동안 포위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공식 일정까지도 취소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모랄레스 대통령은 최근에 임금 10%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인상안을 내놨는데 시위대들은 지금 인플레이율이 20%이기 때문에 임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원주민 출신의 최초 대통령이고 또 좌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에 집권 때부터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노동자들까지 저항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예, 중국의
미혼 여성들이 아파트를 가진 남자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2007년 이후에 중국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140%가 올랐고 4년 동안 140%가 올랐고 그리고 수도 베이징 같은 경우는 지난 8년 동안 800%나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8배가 올라요? 그렇습니다. 예. 8년 동안 8배요. 요즘 세상에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는데 최근 조사를 보니까 70% 이상의 결혼 정년기 여성들이 아파트를 가진 전망 있는 남자와 인연을 맺기를 바라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결혼 가족 조사협회라는 기구하고 또 전 중국 여성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걸 보면 예. 여성의 50%가 재정적인 문제를 어떤 조건보다 중요하게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중국 남성들한테 결혼은 치열한 경쟁이고 대부분의 선택권을 여성들이 쥐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특히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중국의 남녀 성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요. 2020년까지 2,400만 명의 남자들이 평생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통계 수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집 없는 남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아파트를 가진 전망 있는 남자.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알겠습니다. 저 중국 소식 들으니까 어저께 본 뉴스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예. 중국에서는 바르기만 하면 모든 고기를 쇠고기로 둔갑시키는 그런 첨가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요즘에 그 음식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나온 거군요. 예, 그게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합니다. 예. 조심해야죠. 놀러 가신 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쇠고기라고 다 쇠고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신명철 스포츠 평론가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프로야구 뭐 요즘 한창 인기리에 시리즈가 계속 중인데 어제 예. 경기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LG 트윈스는 어제 잠실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를 장단 12안타를 터뜨리면서 8대2로 이겼는데요. 2009년 4월 26일 이후 6연패했던 롯데 선발 장원준에게 한 2년여 만에 승리를 거뒀는데 이른바 그 천적 투수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그 왼손 투수한테 LG가 그동안 좀 약했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 김광현, 류현진 이런 특급 왼손 투수에 이어서 장원준 투수에게도 또 이겼습니다. LG 선발 투수 벤저민 주키치 외국인 선수인데요.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면서 7이닝 동안 3발 5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예. 삼성은 7회만 투수를 3명이나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친 끝에 두산을 2대1로 따돌렸는데요. 6이닝을 1실점으로 잘 막은 가도쿠라 켄 일본인 투수입니다. 올 시즌 첫 승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 다 합쳐서 통산 100승에 1승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도쿠라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76승, 우리 한국 리그에서는 SK에서 먼저 뛰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 예. 올해 삼성까지 합쳐서 3년째 뛰고 있는데 23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8회만 6점을 뽑는 집중력을 보이면서 한화의 9대4로 역전승을 했는데요. 한화는 이 속절없는 7연패입니다. 시즌 초반인데 조금 부진이 깊어지고 있고요. 예. SK는 넥센을 2대1로 물리쳤습니다. 예. 팀당 한 11경기 이 네. 정도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이 확연하게 나뉘는 셈인가요? 어떻게 봐야 예, 되나요? 그렇습니다. 1위인 SK가 9승 2패이고요. 꼴찌인 하나가 거꾸로 2승 9패입니다. 그러니까 두 팀 간 벌써 7경기 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중위권 그룹은 뭐 2위 LG부터 6위 넥센까지는 뭐 한 4위 기아까지 혼전 양상인데 예. 넥센, 롯데 하나가 조금 뒤로 처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프로야구 페넌트 레이스를 마라톤에 종종 비유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팀당 11경기를 했으니까 마라톤 풀코스 42.19km에 견주면은 이게 한 지금 3.48km 정도 달리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첫 렉 타임을 재는 5km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선두팀과 꼴찌팀 사이에 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권으로 분류됐던 롯데가 지금 3할 때 3승 7패 1무 3할 때 승률로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예. 중상위권 가기는 롯데와 하나는 다소 시즌 초반이지만 좀 버거워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롯데 팬 여러분들이 상당히 시름이 깊겠군요. 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LG가 잘 안 되다가 올해 잘 되네요. 네, 앞에 잠깐 롯데 말씀해 주셨는데 롯데가 1992년 이후에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해서 부산 야구 팬 여러분들 이따금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 대통령이 몇 분이나 바뀌었는데 우리 팀 아직도 우승 못하냐고. 예. 근데 사실 이 말은 LG도 처지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에 당시 MBC 청룡을 인수해가지고 바로 그해 우승을 하고 그리고 1994년에 김재현, 유지현, 서영빈 등을 앞세워서 이른바 그
신바람 야구 돌풍 일으키며 또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뒤로 오랜 기간 지금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어서 LG 경우는 올해는 정말 뭔가 박정원 감독이 보여줘야 할 그런 해가 되고 있는데 예. 아직 뭐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 특히 지난해까지 아주 그 괴로움을 많이 끼쳤던 이 투수진이 지금 꽤 괜찮은 편입니다. 예. 시즌 전에 시속 160km를 던진다는 그 소문이 나면서 화제를 모았던 레다메스 리즈 그리고 어제 또 승리 투수가 된 벤저민 주키치 이런 외국인 투수를 이번엔 잘 뽑은 것 같고요. 예. 지난해 시즌 중반 이후에 관심을 모았던 이 투수 꽤 괜찮은 선수네 하고 야구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았던 사이드암 이 박현준 선수 속도가 이런 빠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이드암인데도 시속 한 150km 정도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투수들에 대한 타자들의 믿음이 생기면서 LG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LG가 선전하면 잠실구장이 뭐 전국 최고 규모의 그런 구장이지 않습니까? 예. 올 시즌 프로야구 흥행에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축구대표팀이 오는 9월 시작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대비해서 지금 A매치데이가 다가올 A매치데이가 6월 4일과 7일이거든요. 유럽과 아프리카 팀을 초청을 해서 친선 경기를 벌일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본선에 나서게 되면 좀 강한 팀들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조광래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12차례 A매치가 있었는데 뭐 아시아연맹 소속 나라가 아닌 그러니까 좀 강팀으로 불릴 수 있는 나라는 나이지리아, 터키, 온두라스 정도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번 6월 A매치 대회 때는 동유럽의 체코 또는 세르비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또는 카메룬과 평가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일정을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 8월 10일에 한일전이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축구협회가 이미 삿포로에서 이 날짜에 한일전을 열기로 약속을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장소를 네. 삿포로로 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 대지진 여파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정대로는 이 대진은 진행이 될 텐데 예. 일본은 아시아 축구연맹 나라 가운데 FIFA 랭킹이 물론 이제 FIFA 랭킹 자체가 뭐 그 나라의 축구 수준을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다 평가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13위로 가장 높습니다 현재. 그죠? 그래서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대륙별 가중치도 있고 자기 랭킹보다 높은 나라 또 평가전을 가질 때 주는 또 가중치 점수도 있고 이게 좀 예.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40승 22무 12패로 크게 앞서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특별한 지진 여파만 없다면 8월에는 A매치 데이가 8월 10일인데 이날 한일 두 나라 경기가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경기네요. 일단 대지진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또 광복절도 코앞에 둔 날짜고요. 예, 그러네요. 네, 8월 요즘 또 10일입니다. 독도도 여전히 또 시끄럽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수요일 박지성 선수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외 리그에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 대한 축구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토요일은 분데스리가 손흥민, 구자철 선수가 출전하고 내일 새벽에는 박지성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와 웸블리 구장 아주 그 영국의 유명한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잉글랜드 FA컵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신명철 씨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참 좋은 생각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도 게시판에 의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뉴스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복을 입고 호텔 뷔페 식당을 찾았던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 씨가 직원에 의해서 출입을 저지당한 일이 있었고 그게 크게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죠. 지난 목요일 뉴스브리핑 시간에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안병태 씨, 양광규 씨께서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울산에 살고 계신 주부 김정화 씨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김정화 씨는 직접 전화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호텔 측은 뭐 사과를 하고 등등 이제 후속 조치를 하긴 했는데요. 네네. 진정성 있게 다가오진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예. 왜 그러셨습니까? 신라 호텔은 세계 3위권의 한국 대표적 호텔입니다. 예. 그런 호텔에서
한복 거부 파문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네, 출입 금지를 당한 이유가 이해순 씨가 범죄자도 아니고 지객도 아닌 단지 호텔 규정에 어긋난 복장을 한 고객이기 때문이라는 게 사실 너무 씁쓸합니다. 예. 도대체 신라 호텔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부진 사장님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다고 하지만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저 같은 일반인이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부진 사장님께서도 저에게 오셨을까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나마 이해순 씨가 유명이기 때문에 사과라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비단 한복뿐만이 아니라 이제 옷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주셨더군요. 예. 저희 어머니는요, 농사 짓는 분이시라 소박한 옷만 있습니다. 예.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유명백화점의 한 브랜드 매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 직접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직원은 저희를 보고도 인사조차 안 하더니 잠시 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매장에 오신 손님에겐 깍듯이 인사하며 이 옷 저 옷 입어보라 권하였습니다. 그랬던가요? 네, 저는 제 생각은요.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 가치도 1,000만 원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옷이 먼저여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이 옷으로 평가되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네. 옷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자리로 가실수록 더 큰 차들을 네. 자꾸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야 또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런 사회가 너무 예. 씁쓸합니다. 예. 실제로 또 그래야 또 대접을 하곤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우리가 좀 그 안보다는 밖에 더 신경 쓰는 게 늘 네. 문제로 지적되곤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군요. 예. 요번 일도 그 직원이 그 사람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옷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호텔 측의 얘기는 옷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한복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불편하다라는. 예, 그거는 솔직히 진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 그 말 자체가요. 예. 그러게요. 네. 아주 그냥 꼭꼭 끼워가지고 붐비지 않는다며야 그렇게 불편할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혹시 뭐 일하시는 날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주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신혼이시군요. 예. 한참 좋으실 때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견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울산에 사시는 김정화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미니 인터뷰가 좀 이번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정치인들의 우리말 사용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그 모니터를 쭉 해가지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책까지 낸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고생들이었습니다. 책을 편집을 해서 낸 다음에 이걸 정치인들한테 직접 갖다 주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몇몇 정치인들로부터는 앞으로 좀 잘 해보겠다라는 약속도 얻어냈다고 하는데 초화라는 우리말 지킴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해온 아주 당찬 여고생들입니다. 화요일에 미니 인터뷰에서 성심여고 3학년 이재현 학생 인터뷰한 바 있죠. 예를 들면 원한 플러스 알파 이런 표현은 원한에 더해서 윈윈하자 이런 것은 같이 좀 득을 보자. 말이 더 길어지지도 않으면서 어떤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면서도 우리말로 쉽게 더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의코 씨께서 웬만한 대학 논문보다 훌륭하게 느껴진다.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5855-1052 쓰시는 분께서는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또 학생들한테 한 수 배우는 기분이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저희가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와 통신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눈 바 있습니다. 윤승현 씨께서는 통신비뿐만이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손정곤 씨께서는 문자가 무료화되면 현재 묶여있는 스마트폰의 정액 요금제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연한 그런 말씀이시죠. 1분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난 14일에 우리나라 문화사에 큰 이정표 하나가 세워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인 양요 때 약탈돼서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던 우리의 외교장갑
의궤가 드디어 돌아왔는데 145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셈이죠. 물론 이제 영구 반환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갱신하게 돼 있는 대여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좀 아쉽고, 일부 언론에서는 5년 단위로 한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긴 했습니다.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 교수께서 1분 발언을 보내오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4월 14일에 큰 경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145년 동안 프랑스에 있었던 외교장각 의궤 본국인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마다의 대여 갱신이라는 조금은 아쉬운 조건이긴 하지만 145년 만에 이 반출 문화재가 국민의 관심 속에 이렇게 돌아온 것은 무척이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장각 의궤는 특히 왕이 친히 열람했던 어란명 의궤라는 것으로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 행사를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왕에게 올리는 의궤들은 훨씬 글씨라든가 표지라든가 장정해서 화려하게 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눈에도 정말 이것은 한눈의 문화재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약탈당한 이런 원인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궤는 사실 역사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서지학이라든가 건축학, 미술사, 복식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이 의궤를 적극 활용을 할 때 우리 한국학의 연구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도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의궤 반환을 계기로 해서 해외에 우리는 많은 문화재들이 또 산재해 있습니다. 약 14만여 점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재들을 정말 환수받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라든가 문화부, 문화재청 그리고 학계 이런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팀들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하루빨리 이런 우리 문화재들을 반환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들 이런 것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의 1분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1분 발언 여전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참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어제 그저께 텔레비에 막걸리 때리더니 오늘은 막걸리가 잘 나가는데. 이 막걸리 따는 걸요. 이렇게 일단 깨스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닫고 이래 밑에 있는 거 찌꺼기 다 이래야지 이게 항암에 효과가 있대요. 배꼽을 눌리네 그것도. 배꼽을 눌. 아니 빨간 배꼽을 눌리면 가스가 요걸 눌리는. 넘치지 않는데. 한잔해요. 건강을 위하여. 막걸리 건배. 달큰한 게. 드셔요 한 잔. 배가 불러 못 먹으니까 조금 돛을 올려줬으면 좋겠네. 예, 막걸리에 항암 물질인 파네졸이 들어있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셨습니다. 와인에 25배가 들어있다고 하죠.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번에 한 서너 잔 정도, 이것이 가장 좋다고 나왔던데, 아무튼 어제 오후에 한강 둔치에도 이렇게 돗자리에 깔고 앉으셔서 막걸리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연령층도 다양했다고 하고요. 주변 편의점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걸리가 많이 나가니까 좀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흔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노래가 나오네요. Shake It Up. 카즈의 노래입니다. 박윤경 리포터의 취재로 육시적 풍경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시사인의 이수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EU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예. 한나라당 홍저국 의원이 기권을 하면서 6명 가운데 3명만 찬성해서 과반이 안 된 건데요. 표결 전후로는 표결을 하자는 여당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야당 의원들이 맞서면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예. 특히 비준 동의안이 부결된 후에는 강기갑 의원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간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강 의원이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라고 하자 김종훈 본부장이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맞받아쳤고 예. 강 의원이 또다시 당신은 공부 잘하는 양반이 돼서 이렇게 번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상황은 결국 김종훈 본부장이 퇴장을 하면서 정리가 됐고요. 예. 홍정욱 의원은 기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간에 유기준 위원장이 그러면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이게 기권이냐 기립이냐 얘기가 예. 있었죠. 근데 예, 본인이 뭐 논란이 나중에 기자회견인가요? 기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예, 일단 나가면서도 기권이라고 소리를 쳤고요. 예, 예. 나중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그 한 전 청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는 국세청 차장으로 있던 2007년에 정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이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상납한 것에 적용이 됐고요.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학동마을의 감정가는 1,2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하니까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에 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약 2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죄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표적성 여부, 그리고 한 전 청장이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임을 알고도 덮었다라는 의혹 같은 그런 권력형 수사와 관련해서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6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불려온 이번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한 전 청장 개인의 비리로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두 나라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브래들리 로버츠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각으로 13일 열린 그 청문회에서 한국과 양자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20개 이상 나라들과 이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나 연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발언이 보도되니까 국방부도 어제 관련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그 공동 연구 약정을 했고요. 한국하고 미국이. 그리고 13일과 14일 이틀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앞으로 서너 차례 회의가 더 열릴 전망인데 미국 주도의 이 MD에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고 당국자 사이 그런 논의가 오가지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계획이 제대로 운용되려면 결국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해 백령도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이 내달 중순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 백령도에서 미군이 참여해서 이 한국군과 훈련을 벌이는 건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예. 이번 훈련은 북한이 백령도에서 불과 50km 떨어진 황해남도 용연군 고안포 해안 일대에 지금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데 대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지는 오는 6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탈북자 단체가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99번째, 그러니까 99번째 생일을 맞아서 어제 임진각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예.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고 리비아 사태를 비롯한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알리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양말 같은 생필품과 미화 1달러짜리 1000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진보 단체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부분적인 이 보수 단체 사이에 부분적인 승강이가 있었지만 큰 사단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삼부토건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 파장이 결국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파라곤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중견건설업체 동양건설 사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 이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을 갚지 못해서 12일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 3일 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예. 도급순위 30위권의 중견건설사 두 곳을 잇따라 파국으로 이끈 게 말씀드린 대로 헌인마을을 둘러싼 무리한 PF인데 대한주택보증은 일단 동양건설 사업이 2007년에 분양한 경기 남양주의 호평 파라곤 그리고 화성 동탄의 파라곤 입주가 지난해 말 끝났고 현재는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가 없어서 입주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동일토건이나 월드건설, 지능기업 같은 중견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부도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걱정이네요. 네. 농협 전산 장애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18일에나 지금 뭐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농협 지점을 사칭해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시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농협이 지금 주의보를 발령했고요. 또 농협은 가짜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가짜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 최근에 이 전산 장애를 계기로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전산망 서버의 운영 파일과 접속 기록이 반복적으로 삭제된 것에 비추어서 이 내부자가 범죄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또 금융당국이 어제 민관 합동으로 금융회사 IT 보안 강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는 이 태스크포스는 이 현대캐피탈과 농협 사고에 대한 특별 감사 그리고 금융사 IT 보안 실태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예. 서울 고법 민사 15부가 어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 전 위원장 등 6명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이 구본홍 사장의 선임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출근 저지하고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었는데요. 예. 그러다 해임이 됐는데 1심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예.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하고 현덕수, 조승호 조합원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를 했고요. 예. 그래서 노 전 위원장은 워낙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섣불리 운을 떼기 어렵다. 그리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사상 최장 기간의 상승세를 접고 27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이 보통 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리터당 23.3원 내린 1944.7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추세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앞으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비싼 값에 들여온 그 휘발유의 재고량이 소진되는 이번 주말부터는 더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목표는 100원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에 비하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예, 23.3원이니까요. 예. 네. 경기 안산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수희 기자였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예, 토요일 아침 또 소중한 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봄과 청춘, 너무나 잘 어울리는 두 단어이죠. 또 그만큼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이제 이 봄을 기뻐만 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 하십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인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민 많은 20대 젊은이들을 따뜻한 말과 또 차가운 지성의 언어로 격려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가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고 계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김난도 교수께서는 작금의 이러한 청춘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난도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양력을 잠깐 좀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1963년에 서울에서 나셨습니다. 48이 되셨군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서울 마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행정대학원을 거쳐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행정학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요. 네. 좀 따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법학보다는 재밌었습니다. 그런가요? 소비자아동학과로 지금 교편을 잡고 계신데 예.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약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비자 원래 아동학이라는 학문은 없고요. 예, 소비자학하고 아동가족학하고 이제 두 학과가 모여서 예. 지금 광역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전공이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애초에는 소비자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행정 이런 예. 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가르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비 트렌드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행정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뭐 전공을 많이 바꾼 편이죠. 예. 전공을 많이 바꾸셨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젊은이들한테 해줄 말씀도 더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기 했던 학부 전공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려는 친구들이 예. 저한테 이제 상담도 많이 요청하고 그렇겠군요.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한 달도 안 돼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들 이 책에 기대셨던 것 같습니다. 50만 부 이상이나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란도 쌤이라고 불리신다고 하는데 성함을 쌤은 보통 선생님으로 줄여서 요즘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란도 쌤이라고 이렇게 불리시는 제 거예요. 난자가 난초 란자입니다. 그래서 예. 제 이제 영어 이메일 아이디가 RANDO 란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란도 쌤한데 제가 학점이 좀 짜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요즘은 예. 학점을 난도질하는 선생님이라고. 예, 그렇습니까? 예. 그 학점이라는 것은 왜 요즘 상대평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짜게 주고 싶어도 그냥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던데. 예, 근데 이제 교수들이 더 짜게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제 그렇죠. 자꾸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학점 관리하느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후하게 주니까 이제 학교에서 상대 평가하라고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게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내주셨습니다.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라는 책도 이건 언제 내놓으신 책이신가요? 이건 2007년에 제가 쓴 책입니다. 몇 우리 됐군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명품들을 이 당시부터 이제 좋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나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가 명품을 그렇게 열광하는가 하는 거 분석하고요. 이런 좀 그릇된 소비 문화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한 책입니다. 그건 그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로서는 당연히 내실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책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른 책들도 이제 비슷한 그런 성격의 책인 것 같은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어떻게 하다가 내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교수이긴 하지만은요.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이렇게 젊은이들 보고 있으면 어른들 다 그러시거든요. 너희들 참 좋을 때다. 우리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희는 요새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겪은 젊음들은 참 힘들고 옛날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전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내용 말고 그러니까 인생에 관해서 해줬던 이야기들. 또 마침 저희 큰아이가 이번에 이제 20살이 됩니다. 그런가요? 이제 사회로 나서는 큰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수필집으로 모아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냈어요.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든지 그냥 우리 제자들 몇 명 사주면 된다. 이제 이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엮었는데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아픈 곳이 많기 때문이겠죠. 계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최고의 멘토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걸 비결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떻게 멘토 역할을 해주십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잘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경우에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용기를 못 낼 답을 뿐이죠.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키고 제가 들어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얼토당토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격려해주고 그 답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고민들을 얘기를 하던가요? 요즘은 압도적으로 진로에 관한 고민이 큽니다.
두 가지인데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돼서 이제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 이럴 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에서 이제 크게 다른 일, 뭐 본인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다든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용기도 부족하고 주위에서 특히 이제 부모님이 자꾸 반대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그런 고민이 제일 많죠. 근데 되게 이제 그런 경우에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이해도 되고 또 인정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너무 이렇게 잘 나간 사람은 운동 경기에서도 스타 플레이어들은 정말 힘든 다른 선수들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독이 돼서도 뭐 물론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좋은 감독들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김난도 교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 저도 비교적 유복하게 잘 자랐고 큰 어려움 없이는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책에 제가 고시 떨어지고 또 교수 채용이 계속 낙방하고 그래서 죽을까 살까를 고민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솔직히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적으면서도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나름 좌절이라고 쓰는 게 창피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되도록 솔직히 적은 것은 요즘 학생들이 너무 작은 실패에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생 때도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분들 보면 아무 굴곡 없이 실패 없이 저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교수님 저렇게 서 계시지만 저분도 옛날에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다 겪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또 내가 이렇게 아파하지만 이걸 잘 견디고 지내면 앞으로 훨씬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희망 같은 걸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 좀 솔직히 얘기해 주려고 애썼어요. 요즘 학생들이 조그만 좌절에도 너무 좀 크게 반응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카이스트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요새 젊은 친구들이 너무 옛날보다 나약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청춘이라는 시기는 나약한 시기이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보다는 우리 대학과 사회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학을 보면 요즘 대학들이 세계 랭킹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들도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다 대학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퇴행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카이스트나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명문 대학들은 다 뭘 추구하느냐면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이게 아주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대학의 세계 랭킹을 매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수들의 연구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행정가들이나 학교 당국이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대학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교수들이 이제 논문을 많이 써라 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주고 특히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이런 거는 교수 평가에도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대학을 평가할 때도 전혀 그런 요소는 도외시되고 요즘 조금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이제 대학이라는 곳이 교육과 연구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자전거 같은 것인데 지금 연구만 강조하고 교육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어요. 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쓰려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상대로,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느냐. 72%가 친구 또는 이성 친구고요. 그렇죠, 대부분. 교수와 상의한다가 0.5%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결과다. 부모와 상의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10%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교수는 0.5%인가요? 1000명 중에 5명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생각하면 세배도 좀 갖고 사은회 같은 것도 했고 저도 진로를 바꿀 때 교수님하고 상의했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거의 교수와 뭔가 의논한다던가 인간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뭐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얼마나 대학이 지금 교육이 뭐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상대평가, 학점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화되면서 교수하고 학생 간에도 어떤 그 끈끈한 그런 것이 자리 잡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예, 무너졌죠. 왜냐하면 그렇게 또 찾아가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가까워지면 오히려 또 그 다른 학생들한테 그러지 않은 학생들과 만일에 학점 차이가 나면 그냥 또 가까워져 주나 보다 이런 오해를 받을 것도 있어서 피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예. 교수들이 너무 바쁩니다. 예. 교수들이 뭐 실적 평가 받고 승진해야 되고 이러는데 온 그 정열을 다 기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 지금 카이스트의 문제도 뭐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카이스트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건 사실인데 또 굉장한 또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 자체가. 그 서울대 몇몇 교수분들께서도 그 카이스트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셨죠.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학들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보니까 서울대에서도 역시 또 이렇게 그럼요. 자살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어찌 보면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닌가. 제가 아까 뭐 카이스트를 비난하거나 서울대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카이스트 서울대뿐만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대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총장님이 진퇴를 어떻게 하시느냐, 저는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지금 상실된 대학의 교육 기능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도 사회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또는 기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지식만을 요구한다. 왜 졸업생들 뽑아놓으면 당장 일시킬 수 없느냐,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시는데요. 저는 그건 제대로 된 문제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좀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성을 기르는 곳이지 취업 학원 같은 곳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즘 대학 교육은 보면 뭐 누가 취직 잘 시키느냐 이 경쟁으로 치닫고 있고요. 또 그 취직이라는 문제도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고용을 계속 늘리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만 졸업하면 뭐 대략 뭐 맨날 데모하고 술 먹어도 취직 다 되고 좀 좋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 뭐 스펙 쌓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도 뭐 인턴 하나 하는데도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을 뚫어야 되는. 그러니까 대학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연구 중심으로 가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취업률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이나 교수나 다 이제 뭐랄까 공통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업 고민 외에 다른 고민들은 얘기들을 안 하나요? 아니, 남녀 문제가 좀 많지요. 그런가요? 이제 뜨겁게 사랑할 때고. 그 남녀 문제를 교수께 찾아가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친구는 많지는 않고요. 그런가요? 뭐 몇 명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메일로 얘기를 하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해보라고 그러죠.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가만히 보면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게 천명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런 조언도 많이 합니다. 있으라고. 그러면 김 교수께서 그만둬야 될 만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경우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참 좋아하는데 저쪽에서 제가 볼 땐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낫겠죠. 꽤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멘토 노릇 하시려면. 잠깐 광고 좀 듣겠습니다. 그러시죠.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 이 시대 아픈 청춘들의 멘토, 서울대 김난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그 반응을 얻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많이 학생들이 찾아오면? 아니, 예. 찾아오는 것도 좋고 뭐 옛날부터 하던 일이니까 예. 괜찮은데요. 무슨 아까도 잠깐 그런 표현하셨습니다. 뭐 제가 뭐 무슨 시대의 멘토라는지 뭐 그런 찬사를 제가 들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냥 평범한 교수고 그런데 이제 제 이상의 저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예.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요새 그 부담스러운 점이 굉장히 커진 예. 것은 사실입니다. 책의 한 대목을 보면 열망을 가지고 꿈을 따르며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기다리면 너의 계절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문제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좀 조급해요. 예. 그래서 빨리 좋은 첫 직장을 가지려고 대단히 애씁니다. 예. 네, 하지만 우리 살아보면 사실 중요한 건 첫 직장이 아니고 마지막 직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영화제를 예로 들었는데 학생들이 다 신인상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인상이 아니라 나중에 전성기 때 받는 주연상이다. 예. 그러니까 전부 너도 나도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급한 선택들을 하게 되죠. 예. 하지만 평생을 두고 꾸준히 준비하면 그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 이제 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아마도 그런 조급증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낸 측면이 있죠. 예, 두 가지가 다. 예, 시작부터 좋지 않으면 중간이나 끝도 아주 좋지 보장할 않을 수 거다. 없는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그러면 탈피를 하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항상 해답은 투 트랙이라고 할까요? 예. 사회 구조를 바꿔 나가고 예. 또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내야 되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제 노력을 더하고 이 두 가지가 전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회적으로는 뭐 이 책은 수필집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얘기는 되도록 안 썼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 뭐 칼럼이나 다른 이제 통로를 통해서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기득권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기 전인 우리 청춘들, 대학생들, 중고생들은 굉장히 인구는 많은데도 그 사람들의 이해는 전혀 조직화되지 못하고 전혀 예. 반영되지 못하고 모든 우리 제도나 여러 가지 틀이 이미 사회에 와 있는 기득권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대학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항상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직 예.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 거지요. 이제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쌓여서 청춘들한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그런 와중에 놓인 청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냐. 준비하면 언젠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저한테 며칠 전에 온 책 중에 하나가 영어로 얘기하면 bright side, 그러니까 긍정. 네네. 그런데 긍정만이 옳은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아, 예.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네네네.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긍정의 힘이 워낙 높이 평가받으니까 예. 과연 그러냐? 예. 따지고 보면 긍정의 힘만을 믿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매우 부정적 결과가 미국 사회에도 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뭐 빈부격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말씀하신 것은 긍정의 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사회에서 긍정의 힘에만 기댈 수 있는 것이냐? 혹은 긍정의 힘에만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자칫 현실을 오도한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을 법한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책에서 긍정만을 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히려 실패와 좌절이 사실은 원동력이다. 예. 사람들이 긍정적인 성공 체험을 거두면 자꾸 그 방식만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선은 뭐 실패나 좌절의 힘을 믿으라는 게 이제 제 그거고요. 예. 제목도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좌절과 실패가 너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장통으로 삼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예.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빛이 있으면 항상 그늘이 있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균형된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빛과 그림자를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요즘 뭐 모든 이슈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이나 논쟁들을 보면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너는 저쪽 진영이니까 저쪽 얘기가 옳고 나는 이쪽 진영이니까 이쪽 얘기가 옳고 하지 사실은 답은 전 항상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어딘가를 찾지 못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일도 있긴 있는 법인데 김 예. 교수께서는 그토록 원했지만 안 된 일도 있었습니까? 뭐 많이 있었죠. 예. 저는 요즘 뭐 자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꼭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인생이 좌절이 있고 망해버리면 난 여기서 끝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뭐 제 표현을 빌면 영혼을 바쳐서라도 꼭 고시에 붙고 싶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학교 시절에? 네, 학생 때요. 예. 근데 뭐 연달아 3번 이렇게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없이 선택한 길이 이제 공부해서 교수가 되자 이제 예. 이런 것이었거든요. 겨우 3번 떨어지시고 그러셨습니다. 보통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그 선택이 그 당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친구들 보면 뭐 다 5년, 6년 준비해서 그러게요. 뭐 한 10번 준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은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빨리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그거를 가능하게 해줬던 것이 제 지도 교수님 조언도 있었고 예. 그렇지만 이게 우리 바둑 두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걸 끊을까 뻗을까 생각하다가 예. 끊으면 야 이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예. 근데 인생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죽고 싶은 순간까지 가더라도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그게 밑바닥이 아니고 예. 또 새로운 한 판의 인생이다. 출발점이다.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가 와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한 판의 인생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3번 떨어지시고, 네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학자의 길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졸업한 다음인가요? 네, 대학원. 대학원. 네, 대학원 졸업할 예. 때.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펙만 놓고 보자면, 네네. 서울법대 나오셨고 유학도 다녀오셨고. 예. 35세 또 교수 임명이 예. 뭐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이른바 A 코스를 잘 나갔던 사람인데 네네. 무슨 고민이 있었겠냐라고 생각할 청취자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전히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네. 나는 정말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 끝에까지 가본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는데 나는 어떤 원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저는 그러니까 고시에 붙고 떨어지고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이제 준비를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타성에 적게 됩니다. 생활이. 예. 그래서 이제 한없이 나태해지는 내가 이제 곰팡이 같다. 고시원 책상에서 푹 썩어가는 곰팡이 같다. 예. 고시 준비하면 이제 생활을 단순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생활이 몇 년이고 계속되면 이제 좀 몸이 썩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고시 공부는?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해야 붙는다고 하니까요. 예. 이제 그걸 극복하고 좌절하고 사실은 내가 어디를 봐도 쟤보다도 공부 내가 더 잘했는데 쟤들은 다 붙고 나만 떨어지고 이런 비교라든지 그런 열등감 그런 것 참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극복하기 힘들죠. 지금 이제 3년 3번 떨어진 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10년간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너 11년째는 붙여준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참 고시도 그렇고요. 지금 뭐 많은 다른 일들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들 그럴 텐데 예. 이게 밑도 끝도 없단 말이죠. 언제 될지 보장도 없고 이렇게 내 인생 고시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교수님들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판사님들은 다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트 코스만 밟은 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엊그저께 무슨 신문에 인터뷰를 봤더니 사법, 행정, 외무 세 고시를 다 합격하시고 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오신 어떤 국회의원께서 죽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는 뭐 말씀을 하시는 예. 걸 보면 저는 그게 허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는 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그렇죠. 있었던 예.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한가 예. 자기를 자꾸 비하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영화의 대사입니다마는 무리의 백조가 우아해 보여도 그 밑에는 그 수없는 발길질이 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이 성취만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그 장남이십니까? 네, 저는 맞입니다. 예. 맞이로서 그 어떤 그 중압감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셨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뭐 장남의 프라이드와 컴플렉스를 100% 가지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인데 제가 그 고시 포기하던 순간에 1년 동안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아, 예.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나 제 동생은 군대가 있고 여동생은 고3이고 뭐 전혀 경제적인 대비가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뭐 이를테면 빨리 고시를 붙는다든지 또는 일단 경제를 할 수 있는 취직을 한다든지 예. 이제 했어야 되는 게 이제 제 선택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죠. 예.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이제 다 버려놓고 유학을 떠났으니까. 그렇겠군요. 네. 나름대로의 그 삶의 질곡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듣는 입장에서는 아 하면서 근데 아까도 그건 어쩔 수 말씀드렸듯이 없는 심정인 것 그 같습니다. 정도 질곡 없으신 분이 다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렇습니다. 뭐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안 하시길래 예. 제가 그냥 말씀을 끊어냈습니다. 예. 이 책은 2004년에 미니 홈피에 올린 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첫 글은 어떤 글이었습니까? 슬럼프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예. 네, 제가 이제 어느 제 학생이 저한테 자기 요새 슬럼프라고 교수님 힘 좀 주세요.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밤중으로 바로 글을 써서 그 친구한테 답장을 보내주고요. 아, 예. 그때 제가 미니홈피를 하고 있었는데 미니홈피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놨었죠. 근데 그게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그 아이들 말로 펌질이라고 그러는데 예.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슬럼프란 말 대신 게으름, 예. 나태 예. 이렇게 부르시던데 그 너무 좀 그 뭐랄까요 듣는 사람을 몰아치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자기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 게 이제 제 굉장히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를 오히려 그 나태를 즐기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제 자신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스스로를 슬럼프란 단어로 기만하지 말고 나 게으르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라는 예. 것이죠. 뭐 말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분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짧게 드리고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대의 인생은 몇 시인가라는 글이 책 속에 있던데 네네. 김 교수님의 인생은 지금 몇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예. 2시 24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80이니까요. 예.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하면 40 되신 분이 이제 12시인 거죠. 예. 50 되신 분이 오후 3시입니다. 예. 전 48이니까 2시 24분인 거죠. 예. 아직 한창 되신 것 같습니다.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김남도 교수와의 토요일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바로 행복을 기원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약혼자의 아들, 가족 때문에 도시에서 가장 방탕하기로 유명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놔두고 혼수 상태를 훔쳐가세요. 이날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인신고를 하러 나갔다. 수도의 상류층 전체가 나와 장 가족 사이의 농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다음 날 기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박노이에트 콩의 약혼자가 값비싼 부가티를 몰고 우리 회사 앞으로 왔고
그녀의 약혼자가 내 약혼자를 훔쳤습니다. 그녀는 그를 대신하여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결혼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겠죠? 나는 그의 오만한 밝은 붉은 머리를 보았다.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거래, 내가 너무 빨리 동의하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흥분, 양육으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는 작고 둥근 못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결혼은 혜택이라는 장기판의 전당포일 뿐입니다. 누구와도 결혼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소에 떠다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당신과 결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올 것이고 오늘은 집에 가서 드라마를 처리해야 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머리를 때리며 곱슬머리를 더욱 헝클어들였다. 나는 웃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느슨한 컬을 감쌌다. 나는 당신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는 내 이해에 만족한 듯 몇 마디 더 말한 뒤 차를 몰고 사라졌다. 평소대로 돌아왔는데 별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실루엣이 보였다. 이제는 역겨운 느낌이 듭니다. 톤 씨, 너무 자유로워서 주요 산책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내 개인 별장으로 어슬렁거리더군요. 이렇게 톤아웃하는 어린 시절처럼 어색하게.